네, 부산 서구 동구 곽교택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봐 주시죠. 오늘 박지원 의원님께서 챗 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 사실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구속 기소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그 공소 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챗 GPT에다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냐 했더니 각 혐의가 중복되어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 반말로 물어보니까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게 챗GPT가 대답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장께서 재배당 사유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왜 재배당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법에 있는 그 해설을 두고 법사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 해설 때문에. 어떤 분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나 감사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서라고 하는 그 문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죠. 예를 들어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 네. 법관도 경험하시고 또 오랜 또 검사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법무부 검찰 내에서는 가장 학구적이시고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론가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국정감사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성격을 고려를 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당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시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